그 영국이 그 브렉시트 탈퇴와 관련해서 이렇게 떨어져도 미국 시장은 뭐 1.78 빠지면 끝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 결국은 이제 회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미국들의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전 이런 것 이유 때문에 또는 고용지표 호전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어제 양봉 주고 조금 했는데 벌컥 1% 가까이 올라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어떤 그 미국의 한 TV 방송국의 한 앵커가 워런 버핏, 현존하는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워런 버핏을 찾아갔을 때 앞으로 주식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당신들의 세대에서는 미국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가 35,000포인트 갈 것이다. 지금의 2배가 갈 것이다 라는 예언하는 예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미국 시장에다 투자해 놓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 구글의 회사 모기업입니까? 뭐 알파벳인가요? 그러듯이 미국 시장은 강세장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주식은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위기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 우량주를 투자해 놓으면 그게 진정 돈이 돼요. 특히 한국 기업도 아니고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60만 원대를 뭐 넘보려고 하고 이런다 합니다만 한번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가 얼마짜리고 저희는 코스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글쎄 156만 1,000원대 있네. 네. 적어도 한 달 전까지 박스권 짜다가 주가가 탈피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126만 원짜리가 156만 원이니까 20% 가까이 상승 줬지요. 근데 삼성전자가 저런 식으로 갤럭시 뭐 S7입니까? 출시하면서부터 저렇게 될 거라고 저도 솔직히 예측 못했어요. 다만 우량주 개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사놓으면 좋겠는데 원체 주식시장의 미래를 믿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량주를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사놓으면 시장은 죽질 않아요. 우리가 주식의 경험을 오랫동안 가져보면은 걱정이 되게 많죠. 주가 빠지면은 근데 그 시기를 견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장기 투자 2년 3년을 보고 우량주를 투자의 개념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그게 일시 내려오면 매일같이 이런 부동산을 사놓으면 뭐 시세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주가 시세를 매일같이 궁금해서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신문, 과거의 신문 또는 뭐 저녁에 그 당시만 해도 KBS, ETV 저 주가 시세가 이렇게 음악과 함께 올라가고 막 이랬었어요. 뭐 제가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시절을 지나서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해 놓는다면은 워런 버핏이 35,000포인트 간다 했기 때문에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미국 시장을 주식을 사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자금의 규모가 대부분이 소규모 아닙니까? 뭐 많아봐야 5, 6억 또 뭐 많아봐야 VVIP 수준의 뭐 2, 30억 정도 2, 30억 정도만 내가 굴린다면은 이렇게 코스닥에 단타 매매 안 합니다. 또 2, 3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못해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뭐 고작 해봐야 2, 3천만 원, 많게는 5, 6천만 원, 짧게는 7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저희가 접근한단 말이에요. 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주식의 무서움을 알고 첫 번째 여유 자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욕심을 내서 신용을 쓰거나 스탁론을 빌려 쓰거나 외상을 쓰고 하면 미수 지르고 하면 이건 그냥 죽는 길이에요, 솔직히. 오늘날 저희는 이제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한국인들이 돈 지갑이 말랐답니다. 예, 얼어붙은 한국인의 지갑 일본인보다도 돈을 더 안 쓴대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요. 왜? 증권시장에 여유자금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여유자금을 굴릴 수 없을까 싶어서 오늘날 다들 청운의 꿈을 안고 내가 자산 규모 뭐 2, 3억을 들고 5억을 들고 10억을 들고 증권시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엉망진창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또는 제가 지난주부터도 지지난주부터도 폭탄 맞았다, 무슨 공항에서 테러범들이 터뜨린 조끼 폭탄 터진 것처럼 그 옆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 같이 돼 있다, 또는 쓰나미를 만났다, 이런 말씀을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하는 사람들, 저는 대부분이 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투자금이 많은 분들 부러워하시죠, 그죠? 그런 분들은 오늘날 고통이 더 큰 시대를 맞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왜? 그 돈이 잘라져 내 반토막이 되는, 또는 다 깨지고 40%가 되는 이런 것들, 3억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 지금 다 터지고 1억 2천만 원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투자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2천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됐다 하면 그것도 고통스럽겠지만, 더 범위가 큰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서울의 기온이 35도? 엊그제 보니까 여러분 무슨 한 근로자 얼굴에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고,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열대야까지, 저희가 과거에 스레트 집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 새끼들 데리고. 주식이 무슨 죄가,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판판이 돈 날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봤어요. 제가 과거에 주식의 입문이라 하면 좋은 말이지만, 손대가지고, 발 들이밀어가지고, 가진 돈 다 잃고, 여긴 잃기만 잃습니다. 잃기만 잃어요. 제가 과거에 잃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잃으라는 법은 없겠지만은, 제가 바보라서 잃었겠습니까? 우리가 뭘 모르고, 뭣도 모르고, 돈만 들고 주식 투자랍시고 와 있다는 거예요. 투자의 개념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안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에서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전부 다 펀드 가입한 사람들 수익 없으니까 환매한다 하고, 기관놈들은 하루가 멀게 하고 팔아치우고 있고, 제가 어제까지 여러분 회원님들한테 바이오주, 제약주가 코스닥에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올라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관놈들이 또 팔아쳐먹고 있어요. 코스닥 보시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차트가 요렇습니다. 주가가 이때부터 시장 충격 받았을 때부터 그 뒤부터 지수는 올라가도 저희가 수익이 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지수는 올라가도 수익이 잘 없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과거에 저는 기억 별로 못했는데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이러세요. 지난번 2월 12일 날 서킷 브레이크 걸리던 날, 저희는 주식 팔아놓고 우리 큰 놈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갔었거든요. 주식 싹 팔아주고, 여러분 주식 싹 팔아줄 때 다 때리려 하고, 여러분 내가 아들놈 졸업식장에 가겠습니까? 수익을 안겨드리고 주식 하나 없이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리를 비울 때는 회원님들에게 다 짜다란 주식 물려 있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들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수익 정리를 드리고. 그러니까 졸업식장에 앉아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듣고, 그 다음에 축하의 말씀드리겠죠. 사진 찍고 아이들 일일이 올라가서 졸업장 받고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한번 보니까 서킷 브레이크 소식이 들려요. 11시 넘어서 5점 몇 프로 빠져가지고. 근데 나는 주식을 싹 이익 정리 드리고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주가는 지수는 올라갔는데, 회원님이 한 분이 별로 수익이 없었다 이러시더라고. 이게 시장 충격 맞고 나서부터는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시점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 밑꼬리는 깨지 않고 밑에서부터 퍼 올려줄 것입니다. 미국 시장이 내일 아침에 열리면은 또 거기 따라서 약간의 여지는 남아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주식 추천한 것이 12종목 추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토요트강 시간대에 철도 관련주 대하태아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거의 10종목 가까이가 다 맞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수가 짬짬 위로 짬짬 올라갈 때는 별로 종목이 없는 거예요. 저희 방의 특징은 뭘 우량주를 사놓고 성장성 있는 기업을 사놓고 들고 가라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수는 올라가도 별로 수익이 없어요. 제가 글쎄 지금 한 달쯤 됐나요? 한 달쯤 지났나요? 돈을 1,000만 원 맡겼어요. 1,000만 원을 제게 야 이쪽 굴려줄래?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 앞으로 펀드 매니저 하면 할 수도 있는 놈이 뭐 오죽 할 일이 없어 친구는 1,000만 원을 맡았겠습니까?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가서 1,070만 원까지 수익을 냈어요. 1,070만 원까지 냈는데 그게 또 내려와가지고 뭐 잘못 걸려드니까 내려와가지고 방송하다 보니까 미처 친구 계좌를 못 챙겼지요. 그게 1,000만 원 밑에까지 내려와요. 1,000만 원 밑에 980 뭐 얼마더라? 980만 원 이런 식으로. 저 친구가 이거 뭐 다 까먹어도 괜찮다 이랬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이제 방송하면서도 굴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1,07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도로 98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어제는 뭐 1,100만 원대 올라갔다가 또 조금 뭐 잘못 사서 2% 이제 1.몇 프로 손실 보니까 그래도 1,085만 원인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건 제가 어제 수익 낸 것이고, 자연광경 오늘 상한가 간 거 아시죠? 저거 3,000주 사가지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요겁니다. 친구 것이. 1,000만 원 맡긴 것이 한 달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뭐 짧게 손절, 짧게 손절. 왜 우리가 짧은 손절 하는 줄 압니까? 들고 있으면 그건 주가는 더 깨지게 돼 있어요. 주식을 사놓고 투자의 개념으로 들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래도 그나마 1,000만 원, 1,08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가 야 고작 뭐 1,000만 원 맡긴 거 가지고 8% 수익 내고 네, 여러분 저 친구가 그래 다 까먹어도 괜찮다 이랬거든요. 나에게 계좌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다 까먹어도 괜찮다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깨지려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 그나마 이것이 이만큼 올라온 것이에요. 안 까먹는 것이 오늘날 시대는요. 안 까먹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막 몇백 프로 수익 냈다 하고 뭐 자랑 떠벌리면 와 하시겠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식에서 안 까먹으면 다행인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안 까먹으면 다행인 시대. 그게 그렇다고. 요 0.12는 뭘 샀겠습니까? 어제 제가 6시 타임에 버추얼텍을 좀 사줬어요. 일부를 사줬습니다. 버추얼텍을 1,000주 사줘. 1,000주 300만원치인가 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뭐 토요트강 하면서 회원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내가 막 뭐 거짓말들 할 수 있겠지만은 거짓말 저는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굴에 생긴 대로 놀잖아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1,080만원도 기를 쓰고 올린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은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은 다 돈 벌 줄로 아시지만 여기는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내 원금을 안 가지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돈 벌었다 하면 신나겠지만 그렇게 쉽게 돈 벌리는 데가 아니에요. 판판이 다 깨져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종목이 20개가 있고 30개가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들어온 거 하면 빨간 색깔 있는 거 한번 올려보세요. 내 계좌 종목 중에서 빨간 색깔이 들어와 있는 거 한번 그런 분 계시면 1번하고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지금 오늘 두 분이 전문가님에서 70여 분밖에 안 오셨는데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계좌가 내가 종목 포트에서 10종목이 있고 20개가 있고 30개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지존떴다님. 자기 계좌 중에서 하나가 빨간 색깔이 들어온 게 있으세요? 있다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한 분 지금 탄생했습니다. 지존떴자님. 그러면 걔네들도 빨간색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몇 종목 중에서
몇 개가 지금 빨갛게 돼 있습니까? 앞에는 몇 종목, 뭐 7대3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분이라도 있네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식들은 중장기 투자가 안 됩니다. 중장기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지존도다님 종목이 몇 개세요? 혹시나 메이슨 캐피탈 그래 한번 보자.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요 5대5입니까 나이스님? 반반이네. 그래도 글쎄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 한번 볼게. 잠깐 볼게. 조금 있읍시다. 조금 볼게요. 아, 그래도 몇 분이 계시네. 지금 73분 오신 중에서 4분 정도는 내 계좌에 빨간 색깔이 하나라도 들어와 있다. 제 거 한번 살펴드려 볼까요? 제 거 잠깐만. 제 거 한번 살펴드려 볼게요. 자, 제 거는 이렇습니다. 2 종목을 갖고 있어요. 요렇습니다. 저희들은 종목이 많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요것입니다. 요렇게 돼 있다고. 어제 뭐 샀죠, 그거? 상가 간 게 뭡니까, 그거 아까 저 위에 있지, 예, 자연과 환경. 그거 사가서 150만원 벌어냈습니다. 제 계좌가 현재 요래요. 그래서 0.12라도 플러스가 하나 돌아왔고, 0.84는 뭐겠습니까? 0.84는 맨 앞에 화면에 있는 IM입니다. IM이라는 종목이에요. 제 계좌가 요렇습니다. 친구 거 한번 살펴드려 볼까요? 이름이 동원증권이 아닌 한국투자증권에다가 어떻게 나 네가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계좌를 보내왔어요. 전에 한번 지금 번호는 이거 비밀번호 틀리지. 요 친구 건 요렇습니다. 야도 2 종목이에요. 야도 할 거 없지. 야도 2 종목입니다. 제하고 비슷하지요. 0.12, 0.94, 61만원 수익. 이게 1085만원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오늘날 여러분의 계좌는, 그럼 아까 빨간 색깔이 있다는 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의 계좌는 전체적으로 플러스일까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그 정도예요. 저희가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보면은 버추얼텍을 아까 0.12 그랬잖아요. 여기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요것이에요. 0.12를 요것입니다. 시간에 다니까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연속으로 3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아침에 조금 빼는 척 하다가 분명히 요건 양봉을 줄 것이야. 내 매수가 이상, 제가 지금 사놔도 매수가 이상의 양봉을 줄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양봉이 저렇게 붙어주면 저건 뭐가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벽돌 한 장 맥점 기법이 되는 거지요. 그럼 내일 종가에 더 사는 겁니다. 저기다 제대로 질러가지고 저놈이 저런 그림이 들어오면 이 주가는 어디까지 그 다음날 저희는 단타입니다. 완벽한 맥점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뒷날 하루 단타를 늘 봐요. 가면은 요만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나 요런 식으로. 그죠? 그렇다면 지금 3,900원짜리가 3,900원짜리 내일 종가에 4,000원 됐다고 치자고 4,000원 되면 저희는 2, 3천만 원도 배팅합니다. 제대로 배팅해서 그러면 그 뒷날 4,000원에 사서 얘가 4,600원대 팔아먹으면 여러분 얼마 먹어요? 4,000원짜리가 4,600원 가면은 600원을 먹습니다. 얘 주가가 4,000원이에요. 몇 프로 떨어져 나옵니까? 15% 수익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보고 버추얼텍을 이렇게 했겠느냐, 샀느냐. 내일 주가는 어쨌든지 간에 종가 무렵에 이런 식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사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완벽하게 그림을 주고 맥점에 대한 그림을 주고 나면 요때 배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뒷날 주식이 뜨면은 먹고 안 뜨면 저희는 버려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식은 그 뒷날 주가가 저희들은 장기 투자를 못해요. 아까 어떤 여러분 4분 정도가 뭐 수익을 거두시고 들고 가고 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들고 가고 있는 것이 장기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보기 가덕님은 4대 4종목 중에 2개세요. 되게 잘하고 계신 경우인데 그럼 계좌는 수익입니까? 계좌 상태는 플러스로 올라와 있는 분만, 내 계좌가 이제 플러스로 빨간 색깔도 들어와 있고 플러스로 올라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플러스로 올라와 있다는 분. 아까 여러 종목 중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됐다 하지 말고, 글쎄 지존 떴다님이 대단한 분이시는 것 같은데, 아까 지존 떴다님 종목 한번 볼게. AMP와 사마 ENC라고, AMP 015210인가? 아, 요거는 맞네. 요거는 기가 막힌 맥점을 쏜 거 맞습니다. 10원 빠졌네. 근데 여러분, 요 주가가 내일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줘야 합니다. 안 가면 어떡한다?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원리가 맥점을 주었으면 무조건 떠야 합니다. 맥점을 주고 나서 그날 똥 누는 아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자, 사마 이해시 한번 볼게. 사마 이엔씨라고 없는 것 같은데, 사마가 맞잖아. 요거 통과하고, 그 다음 메이슨 캐피탈 한번 봅시다. 메이슨. 요건 있네. 글쎄, 이게 플러스로 돌아와 있다. 저는 요런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저희는, 우리 방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삽니다. 저는요, 어제 제가 소프트셀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못 샀어요. 이거는 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 3시 40분 타임에 1.57%인가 올랐는데, 저는 그 시간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날 있었던, 그날 있었던 종목, 전체 종목을 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꼭 도서관에서 사서 하는 일처럼 합니다. 그날 있었던 거 뺄 거 빼고, 올릴 거 올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못 샀어요. 이게 종가까지 너무 올려줘서 못 샀습니다. 이놈을. 여기에 한 3, 4% 정도가 올려줬으면은 샀었을 것인데 못 샀어요. 엊그제 저희가 샀던 것이 뭐였습니까? 아까 요 종목, 요 얘입니다. 뭐야? 여기 뭐고? 이놈이. 자연광경을 샀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043910이거든. 요 놈을 샀습니다. 요 놈을. 요런 걸 가지고 제가 단일가서 샀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 뒤날 아침에 뜨니까 챙겨 먹었죠. 챙겨 먹고 나니까, 그게 여러분 150만원 수익이 올라온 거예요. 저게 요겁니다, 지금. 요게 요 얘기예요, 요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러잖아. 시간의 단일가를 여러분들 보고, 잘해보라고 그러죠, 시간의 단일가를. 시간의 단일가를 공략을 잘하면은요, 오늘날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중 매수해서 수익 거두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차트를 28년 가까이 연구했지만, 장중에 매수해서 수익 내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식에 실패한 이유들은 장중 매매를 해서 실패를 대부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장중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장중 매매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깨진 것들은 아침에 뭘 먹겠다고 들어가는 경우, 전문가님들이 아침부터 뭘 준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착각은 또 뭐냐? 전문가라면 아침부터 뭐 먹을 만한 종목을 줄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아침에 뭘 들어가서 따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종목을 마침 들어가서 먹으면 다행인데, 못 먹게 되면 그 주식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일 그 주가는 더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버리는 게 95% 이상이에요. 또 아침 매수, 장중 매수는 성공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0종목 중에서 1개, 2개가 맞고 8개, 80% 이상은 오히려 더 빠져버립니다. 저희들이 왜 종가에 직접 매매를 하고 시간에 단일가 매매하고 하는 줄 압니까? 여기에 뭐 150만원 돈이라도 버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3천만원씩 질렀으면은야 400만원도 벌고 하겠지. 그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고, 이거 한번 그러니까 공통점이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요거하고, 제가 소프트 생각 공통점이 뭐예요?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낙복, 진동복 연구를 해보시면, 저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놈이 어제 시간의 단일가를 8% 올려줘서, 너무 올려줘서 제가 못 샀습니다. 저는요, 쭉 하고 있는 일을 쭉 정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5시 다 돼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몇 프로 오르는 것이 정리 들어갈 수 있거든. 이것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1.57에 1.52였네. 요렇게 적어도 2.6% 이 정도 되면 사보기가 딱 좋은데 너무 강하니까 어제는 소프트센 외에는 먹을 만한 종목, 시간에 다니까 먹을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거의 없었어요. 한두 개밖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다니까 공략하는 친구들은 소프트센에 적극 붙었던 것이에요. 이게 8% 올려주고 저희는 보통 6시나 5시 50분에 사거든. 종목을 이걸 살까 저거 살까 생각하다가 차트 송박사 기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에 집안에 가정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제가 우리 집에 쌀 떨어져 봐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린 새끼들이고. 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돈 버는 기법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진정으로 4가지. 굳이 따지면 5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5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차트가 완벽한 걸 종가 베팅하는 것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대량거래 터진 거 눌림목 관련해서 연구해 보는 방법. 상한가, 저는 강하게 상한가 친 종목을 가지고 그 뒷날 아침에 갭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어디에서 시가로부터 2, 3% 밀릴 때 잡아가지고 시가 돌파할 때 공략하는 이런 상한가 파동 기법. 또 하나는 저는 종가 매수 기법. 또 하나는 대량거래와 관련된 눌림목 기법. 그 다음에 신삼박자 기법.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에 달릴까 매수하는 방법. 이 5가지를 차트를 통해서 딱 비밀을 터득해 놓으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평생 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 노년에 밥 굶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인들이 지갑이 얼어붙었다 하잖아요. 지갑이. 예, 돈을 안 쓴다고. 그러면 경제도 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저성장 시대예요. 왜 지갑을 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을 잘 벌면 외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판판이 깨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노름판이다, 토박판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무슨 건전한 증권시장을 두고 건전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요, 완전히 쑥쑥이판이고, 거짓말판이고, 세력놈들이 얼마나 주식을 패대기치고 흔들고 겁을 주고 주식을 들고 있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세계가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어느 날 차트송 박사가 여러분 곁에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방송하지만 오늘이 어쩌면은 고별 방송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건강도 해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주식에 물리면은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는 회원님들에게 여러 개를 주질 않습니다. 왜? 여러 종목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쩌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맞춰보려고 여러 종목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 개 깔아줘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개, 두 개라도 맞추면은 자랑하기가 편하거든.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기존의 보유 종목을 3개, 4개를 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2개, 3개를 들고 와서 공방한다고 새로운 종목을 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이미 낳은 자식 새끼는 그럼 주식은 여러분 청개구리와 똑같습니다. 청개구리가 말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고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릅니다. 때로는 2 종목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는 올라가고 2개가 다 빠지는 경우도 이렇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2 종목 가지고도 정신이 없는 판에
어떻게 기존 종목 놔놓고 새로운 종목을 뭐 여러분에 먹여주겠다고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종목이 많으면 절대 수익이 없는 거예요. 종목이 많으면 절대 수익은커녕 오히려 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대에. 독이 되어서 주가들은 더 까져버립니다.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장중 매수조차도 함부로 안 드려요. 장중 매수해서 그 주가가 종가까지 완벽한 시쳇말로 종가까지 균형 잡힌 양봉이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적어도 몸통 달린 십자봉을 의미하거나 또는 2, 3%의 균형 잡힌 아까 우리 선생님 지존도 따님 올려주신 종목 아까 하나 있었잖아. 그것처럼 AMP처럼 그리고 완벽한 자리를 종가에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자리를 종가에 주지 않으면 그 종목은 수익도 없어요. 내일 안 간다고. 아까 AMP까지 완벽한 맥점자를 줘놓고 내일 안 가면 팔아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센을 8% 올려주니까 이거를 내가 쫓아가 산다면 이게 8% 갭 나오면 적어도 아침에 13, 4% 갭이 뜰 수도 있겠지요. 엊그제 제가 샀던 것이 뭐였습니까? 아까 자연과 환경 아니겠어요? 보자고. 150만원 수익이 코드 보는 거 비슷해서. 예. 이게 여러분, 어제 시간에 다를까 플러스 2%, 3%대 사놓으니까 그게 아침에 갭이 뜹니다. 갭이 13% 떴어요. 잘만 살아도 그게 1000만원만 사도 돈이 되더란 얘기예요. 상한가까지 가는 것도 여기서부터 음봉을 박았을 때에 음봉을 박아버리면 저게 저렇게 끝날 걸로 우리가 마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런 식으로 확 돌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달을 잘 잡아 공략하고 나면은 그 뒤에 최소한 3, 4%, 5, 6%도 따먹을 수가 있고 제가 시간의 달을 가서 3% 정도 올려준 놈이 제대로 걸리면은요 9%, 12%도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작은 분일수록 어떤 방법을 택한다? 장중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장중 매매하다 보면 칼 맞아 버려요. 이런 경우도 지레짐작으로 오늘날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서 장대봉이 이렇게 벌겋게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장대봉이 떴다 하면 안 판단 말이에요, 주식을. 또 장대봉이 떴다 하면 우와 가는갑다 싶어가지고 들이다 찬다고. 또는 저 정도 빠지고 나는 이쯤에 될 거야 하고 대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칼 맞아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까지 오늘날 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장중에 저희가 그 가격 설정하기가 되게 어려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면 종목을 물리게 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수익을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곧 그만둬야지. 앉아서 이거 할 짓이 아니고 안 깨지면서 수익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여러분 앞에 자랑하기 좋지요. 종목을 여러 개 대여섯 개 주가지고 깔아놓고 맞추면 물려있는 거 싹 입 닦아버리고 뜬 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회원님을 위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종목을 많이 줘서는 안 됩니다. 저의 모토는 늘 그랬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 사지 않다 보니까 많이 맞출 확률은 떨어지죠. 종목을 여러 개 주면은 수익이 결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어느 방송 보니까 어떤 회원님이 종목을 90개를 갖고 있다가 30개로 줄였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30개 갖고 있다고 돈이 되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이. 90 종목을 갖고 있다고, 150 종목을 갖고 1000개 종목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돈 될 줄 알고 바구니에 담아 놓는 거야. 무슨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무슨 계란을 바구니에 담아요. 황금 계란을 한 개, 두 개만 들고 있어야 합니다. 대여섯 개, 서너 개, 20개, 30개씩 들고 있으면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주식이 종목이 많으면 돈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까져버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주식의 원리가 뭐랍니까? 주식의 원리가. 주식의 원리는, 근본 원리는 여기 보세요. 주식 투자가의 99%가 깨진다고 말씀드렸고, 주식의 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99% 어디 있노? 주식의 원리는 99%가 하락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은 종목, 먹을 만한 종목이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찾아보면 한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10개 중에서도 장중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장중에 주식을 먹겠다고 사면 깨지기가 십상이에요. 그것을 종가까지 완벽한 맥점을 주는 걸 골라서 쏠려고 하니까 전문가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레이더를 굴리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저 종목, 저 종목. 저는 욕심이 되게 많아요. 무슨 욕심인 줄 압니까? 종목을 많이 사면 오래 깨지기 때문에 많이 사면 안 되고 최고 좋은 민주 한 개, 두 개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 최고 좋은 민주 한 개, 두 개만이 내 계좌를 살찌우게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뭐 포트 짠다고 많이 들고 계시면 돈이 되는 줄 알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식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여러분 돈을 수억 들고 있다면 1억씩 배팅 줄 몰라서 안 줍니까? 배팅할 줄 몰라서 배팅 안 주는 줄 아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설픈 어름한 전문가 만나가지고 오늘날 돈 있다고 청운의 꿈을 안고 여러분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고통 겪고 계십니까?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종목들이 전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트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전부 반판이 물려서 깨져 있거든. 말도 못한 고통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요. 제가 내가 이제 꼭 그만둬야지. 여러분 책상 위에 이 의자에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이상 앉아 있어 보세요. 이건 수명 단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건강을 해쳐요. 돈 몇 푼 먹겠다고 앉아가지고 점심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분 비빔밥 말아온다 하시더라고. 앉아가지고 돈 될 줄 알고 주식을 사놓으면 눈도 못 댑니다. 눈도 한시더라도 옆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주식을 안 사놓고 있으면 점심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착한 분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주식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이렇게 깨지고 계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걸 조금 조정했어요.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글을 한번 올려봤다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속이 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어쩌다 주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말도 못하는 이런 고생들 하고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의미를 몰라요. 내가 여기서 먹었다고 자랑이라 하면은 좋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는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원금을 안 깨먹고 살리고 있다고. 그건 한 달 동안 수익은 못 내도, 어느 정도까지 계좌가 올라갔다가 일시 까져도 나는 작게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 드리면 회원가입 하실 분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먹었다고 수익 냈다고 자랑 떠벌리고 하는 판에 나는 원금 안 깨먹고 지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진정 가슴에 와닿아 이런 말씀들이 진정으로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오늘 먹었다들이 종목을 수십 개를 주가지고 다 깨진 거 덮어버리고 몇 개 맞춘 걸로 먹었다 하는 줄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운영자님 오셔서 싫어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저 사람은요 방송만 하면은 자두송 권사님은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 특히 거북한 얘기들을.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자율성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율성을 전문가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 못 내고 원금 지키고 있다. 우리 조금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정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판판이 깨져 계시다고요. 오늘날은 종목을 어떤 걸 사면 돈을 화끈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래요. 저희가 우리 제가 생각납니다만서도 여기 보면은 전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언뜻 보니 회원님이 한 분 있으시더라. 여기서도 보면 회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만에, 근 일주일 열흘 만에 뭐 3천만 원 돈, 뭐 2,850만 원 돈 벌고도 했잖아요. 여러분 뭐 유니더스가 상한가 치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요 유니더스가 저 신고가 가면 내가 콘돔을 불어가지고 뭐 멀건이 모자 써가지고 모자 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 때만 해도 일주일 만에 근 30% 수익도 원금 대비 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와서는 그건 한 달 가까이 수익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종목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들은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깨졌던 종목 중에서 또는 삼성전자 같으니까 거기에 연관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떴을 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은 전부 패대기 쳐버리고 줄줄줄줄 빠지고 특히 바이오주, 제약주들 줄줄줄 저희 보세요. 영진약품 13,400원에 팔아먹고 한 주도 없지 않습니까? 지지난주까지 갖고 있는 화일약품 15,600원에 싹 나갔고 그 뒤날 13,300원에 싹 매도 나갔습니다. 2% 손해보고 여러분 2% 손해보았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아세요? 2% 손절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들고 있다면은 괜찮다 들고 있으라 했다면 주식은 오늘날 더 빠지는 시대가 돼버려요. 올라갈 종목은 차트를 나름대로 만들어진 것만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들은 제가 지금도 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큰 놈이 내려와서 휴가 이틀 받아 오늘 올라갑니다. 지금 자고 있는데 잠시만요. 깨워야 됩니다. 아들놈 깨우라고 오늘 또 내일 새벽 6시에 일을 들어간다 하거든요.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 인천 상륙 작전을 어제 가족끼리 한번 보러 갔다 왔죠.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메카더가 이런 말씀을 했죠. 메카더가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랬는데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가 뭐 사대주의 이런 거 떠나서 제가 역사 선생도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갔을 때는 역사도 가르쳐보고 첫 번째는 정치경제 선생을 했었고 인문계 고등학교 있을 때는 여고에 있을 때는 정경도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또 국민윤리도 가르치고 뭐 중학교 선생을 1년 할 때는 국사도 가르치고 이랬습니다. 나름대로 역사가는 투철해요. 저에게 대해서 뭐 반공에 대해서 물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 고향은 강원도 산골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삐라도 많이 주워봤어요. 산골짜기 나무하러 가거나 골짜기에 이렇게 걸려있는 여러 삐라라고 아시죠? 북한에서 저 풍선 따라서 보낸 것들 그런 거 주워다가 학교에 갖다 주면 뭐 연필도 주고 이랬으니까 그 정도로 뭐 이승복이가 저와 나이가 똑같습니다만서도 그 정도로 반공 정신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투철했었어요. 그 삐라를 봐도 우리는 뭐 전혀 뭐 북한 뭐 떠들어도 그걸 친구가 우리 대학 다는 친구가 그때 한번 대학생 시절 가져왔는데 예 제가 이제 누구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분이 이런 거 이거 간첩 아니냐고 이러셨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게 북한에서 보낸 삐라입니다. 삐라 줘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이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걸쳐서 그들을 뭐라 합니까? 그걸 여러분 세습 왕조 왕조 세습이라고 합니까? 거기 억압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애국가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일본에 여러분 문부상이 아니고 뭐랍니까? 일본에 그 무슨 상 여자 방위상
일본과 여러분 중국을 침략하고도 침략의 개념을 모르겠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위안부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합법이라 하고 이러고 있는 것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이 일본의 방위상이에요. 방위상. 아베와 똑같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 배치와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저 미사일을 쏘지는 않겠지만은 노동 미사일을 쏜다면은 여러분 중국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거기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이거 정치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야권의 몇 명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겠답니다. 물론 난 이해는 돼요. 그런 것은 일종의 큰 나라의 강대국에 빌붙는 사대주의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죠. 왜? 가서 중국을 달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나팔수가 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성주의 참외가 여러분 우리가 참외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사먹을 겁니까? 참외를. 정말 뭔가 한 방 날라와 봐야지 저기 사드 배치를 할 거예요. 저는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라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러시거든요. 왜? 땅값 떨어진다고. 나는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퇴임 후에 제가 성주에 가서 참외 농사 짓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저기 선영들도 있고 일가친척들의 산소에 있는 걸 선영이라고 그러죠. 내가 거기 가서 퇴임 후에 살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정말 그거 레이저라 합니까?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전자파 위험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사는가 한번 보라. 내가 대통령이면 저는 그리 하겠습니다. 저는 퇴임 후에 내가 참외 농사 짓고 여러분과 살겠다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정도로 각오가 돼야 됩니다. 오락가락 이쪽 산에다가 띄웠다가 저쪽 산에다가 설치하면 어떻겠냐 하고 이러고 있으니 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데다가 개미 투자가들이 돈을 다 잃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저희도 수익을 일주일에 3천만 원 돈도 1억을 갖고 계시다면 3천만 원 돈도 벌어준 방이에요. 근데 요즘 와서는 장세가 지지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장은 한방 때려버리고는 그때부터 잠깐 떼기만. 요 때는 저도 너무너무 종목을 잘 맞췄는데 여기부터 짬짬이 올라가니까 엉뚱한 종목이 뜨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수가 올라가도 수익이 없는 거예요. 자, 지수가 올라가도 여러분의 종목은 깨졌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빠질 때가 되니까 먹지도 못한 거 도로 까져버리고 이렇다고. 이런 게 오늘날의 증권시장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뭐 먹었다고 자랑만 쫙 떠벌리면 좋겠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만 원금을 안 깨먹고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옛날에 벌었던 돈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아까 여기 제가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 회원님이 그때 돈 번 회원님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그때 저희가 내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내가 여러분 곁에 계속 할지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제가 그때 돈 번 분이 이랬어요. 제가 송 목사님 집에 거실에까지 감사하기도 그랬어요. 거실에 내가 에어컨 놔주겠다고. 아이고 여러분 저희 가정에 아무리 에어컨이 없지만은 회원님이 돈 벌었다 물론 기분 좋아 그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고요. 근데 요새 와서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제 방에 제 사무실이라도 하나 넣어 볼까요? 이런 말을 내가 했었으면 딱 좋은데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분 이 무더위에 선풍기 2대 돌려놓고 옆에 이렇게 방송 마이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회원님 중에 그때 돈 버는 분 그분은 한두 달 계시다 결국은 돈 벌어서 나가셨죠. 지금 어디 가서 잘 살리고 있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또 제가 기법이란 기법은 다 그 당시에 일러줬기 때문에 혼자 독립해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우리 여기 사무실에 있는 벽걸이 그걸 저희가 이사 오면서 처갓집에 줬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 에어컨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삼성그룹에 다니고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죠. 어제 엄마가 그러더라. 야, 네가 5달 만에 1,000만 원 저축했기 때문에 네가 에어컨 하나 놔라 이랬는데 아빠가 이랬죠.
내가 그거 다달이 이 카드로 계산하고 할부로 내가 돈 넣어줄게 이랬더니 이놈이 키키키키 그제 카톡으로 웃더라고. 지금 요 며칠만 잘 견디면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도 후덥지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이 옷을 좀 얇게 입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무더위에는 좀 취약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정말로 선선해서 에어컨이 없어도 사는 집으로 요 고비 한 보름 정도만 잘 견디면 괜찮아져요. 근데 내가 여기 중에 회원님이 한 분 계셔서 그때 에어컨 거실까지 에어컨 놔주겠다는 분이 계셨을 때에 내가 아이고 저희 가정에 뭐 가전제품을 회원님이 해주겠냐. 전에 어떤 분이 보약을 2개나 지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왜 돈 벌어서 기분 좋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 돈 벌었잖아요. 3,500만원 돈이라는 돈을 7, 8천만원 투자해가지고 그때 내가 에어컨 사준다 할 때에 덥석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서 내가 마침 그분이 이 중에 한 분 계세요.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 어떤 분이 이분이 오셨다가 떠나셨는데요. 예, 10종목을 듣고 있다 이래서 10종목을 들고 계시다 이랬는데 10종목을 들고 있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손실이 갔어요. 10종목 보유가 오늘날 돈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이 되려면은 1개, 2개, 그것도 저희는 이틀, 3일을 보유해 가지를 않아요. 아까 어떤 분들이 내 계좌가 플러스로 들어온 게 있다 이래가지고 며칠씩 들고 가시는데 그 며칠씩 들고 갈 게 못 됩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 계좌가 막 몇백 프로 수익 났다고 이렇게 수익률표를 올려주는 걸 제가 봤는데 과연 그분인들 그 주식을 그렇게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주가가 몇백 프로 간다 손 치더라도 그걸 들고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결과가, 주식의 결과가 이렇게 올라서 이제 들고 가는 것이지,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 사람이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주식을 사보세요. 이 주식을 사놓고 공개방에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이 주식을 사들고 가시면은 적어도 이 주식이 지금 5,000원짜리가 앞으로 15,000원까지 갈 것입니다. 꼭 들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분은 진정 실력자입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제가 웹젠이라는 종목을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3,500원까지 빠졌나요? 그걸 5만 얼마 갔죠? 5만 얼마 갔나 하듯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 공표하고 맞추면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오늘날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가지 못해요. 왜? 요만큼 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요까지 갔다 조정이 들어오면 이게 뭘 보고 내가 장기 투자를 들고 갑니까? 수로 엉터리고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이런데 잘못 속아가면 여러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한 얘기겠죠. 거짓말하는 전문가를 찾아가면은요, 오늘 엉망진창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또 종목을 습관적으로 2개, 3개씩, 4개씩 주면은요, 그게 여러 종목을 자꾸 주면 앞에 거는 관리를 못 합니다. 이미 걔들은 뒷창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가 종목 줘놓고 끝까지 그 종목을 살펴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누가 한 명 있습니까? 차트종 박사 말고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미 새로운 거 종목 주면 가가들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코스닥엔 이름도 비슷합니다. IM텍, I 어쩌고, IT센, 내가 종목을 가서 뭐가 3개, 4개만 돼도 뭔 소리인지 뭘 갖고 이제 헷갈려 버립니다. 날씨까지 더워보세요. 어리버리 합니다. 주문을 정정 주문한 단계 막 뒤에다 매수를 하기도 하고 막 일이 된다고 연세 먹으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다고 그런 시대가 된 시대입니다. 안 까지면 다행인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수익 냈다 먹었다 가면 되게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아시고 보십시오. 자, 그렇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이제 거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 지수 올라가도 못 먹고 왜? 이때 들고 있다가 주 터져서 깨져버렸고, 특히 신용 쓰신 분들은 그냥 다 날라갔습니다. 제가 스탁만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신용 쓰신 분들은 여러분이 오늘날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몰라서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실패하실까요?
제가 여러분 곁을 참 이제 뭐 언제까지 뵐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제가 방송 쉽니다. 제가 강원도 부모님 산소에 마침 3일 연휴라서 이제 가서 고향 친구 어린 시절 뭐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던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큰아들 놈이 저기 천안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버스 타고 내려오고 저는 차를 몰고 저희들 뭐 지난주에 제가 차 바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 바꿨다고. 그 이제 새 차 몰고 폼 잡고 한번 갈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다녀와야 돼. 그래서 한 주 토요일 특강 쉴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뵐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참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뵈면서 이 토요일 특강, 다른 데는 싫은데, 토요일 특강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 좀 더 자고 싶고, 뭘 또, 방송해야 되냐. 이러면서도 여러분이 한두 분씩 오셔서 인사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캔디스님 오서 인사 좀 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캔디스님하고 같이 오시던 분이 뭐 자월령이라고, 제가 마산이 이제 그 중학교 때 다녔기 때문에 마산 쪽에 뭐 월영동이라고 있어요. 그 자월령 이런 분이 오셔서 이 캔디스님 처음에 인사 잘 안 주셨지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인사를 이렇게 한 번씩 주신 게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뜨겁게 다 와닿습니다. 캔디스님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뜨거운 비상님 오셔서 안녕하세요. 근무하다가 접속해 놨다. 좋은 강의 좀 감사히 듣겠다고 하셨고, 두려워 말자님 오셔서 인사를 안녕하냐고 물어주셨고, 무궁화님 인사 주셨고, 이런 분이 계세요. 또 우리 저기 은미강님 또 오셔서, 글쎄 여름에 장사는 잘 되십니까? 연산 우리 로타리, 글쎄 우리 사모님, 네. 사모님 다음에 전화 한번 주세요. 차도 성박사 한번 저 커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저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내가 특별히 한번 좀 뵙고 싶어요. 요 사무실 전화번호니까 우리 은미강님 부산 사시는 분이시라서 한번 내가 구경 한번 가. 나는 그런데 구경 가본 적이 잘 없어요. 나는 솔직히 그런 걸 뭐라 하지? 뭐 6급 장애인 이런 소리 하잖아. 6급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 네, 한번 그냥 구경삼아도 한번 가볼게요. 전화번호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내가 커피 한잔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이, 글쎄, 그런 거 없다니까, 내가.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러면 좋겠는지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오죽하면 내가 그 장애인 소리 하겠냐. 그래요. 커피 한잔 사주시고 내가 그 대신에 중요한 기법 몇 가지를 내가 쓱 일러드릴게요. 옳지. 기법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법 내가 한 대여섯 가지는 쓱 한번 풀어드리고 올게요. 뭐, 저보다도 누나 되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산 계신 분이시라서 또 오셔 인사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거 꼭 좀 메모해 두세요. 070-8705-4145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번 구경하면, 그런가? 그럼 같이 늙어가네. 아이고, 참네. 그러면 난 누나 뻘인 줄 알았더만은, 요 마치고 전화 한번 주세요. 아이고, 참, 같이 늙어가고 있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차트송박사 기법을 배워놓으시면은, 여러분이 평생의 돈이 돼요. 제가 대충 가짜배기 기법, 어설픈, 어정쩡한 기법을 들고 와서 진짜배기처럼 이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까 우리 처음에 오셔서 제 방송 토요특강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실력자이십니다. 차트송 박사의 기법을 고수 기법이라고 알아보신 분들은 진짜 실력자입니다. 차트송 박사 기법이 대충 기법이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내가 손오공 그 당시에 관세음보살 앞에서 내가 하루에 근두운 타면 38,000리 간다고 까부르대고 할 때 이런 기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인생의 모든 것 30년 세월이 그건 젊은 날의 청춘이 다 바쳐진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깨우친 비밀들이 성공의 비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런가요? 부산 사시나? 인동천님 혹시 부산 사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그러면 은미강님 연산 노탈에서 그런 가게 하고 계신다니까 거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기법 몇 가지를 쓱 한번 풀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법을 쓱 풀어드릴게요. 커피는 좀 사시겠지. 자, 그래서 이것은 노년에 우리가
40, 50대 되면 명퇴합니다. 제가 그러죠. 우리 아들놈은 그래도 고졸, 아이고, 감사드려요. 밥은 제가 살게요. 연산 노타리에 밥집이 뭐, 어디가 맛있는 집이 있노? 글쎄, 나이스님, 진짜 차투송 봐서 기법을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지 모르십니다. 이건 아시면 아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엊그제 감사오기를 언뜻 어제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뭐 다른 전문가님 내가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법이 최고 기법인 양 말씀하신 걸 내가 잠깐 봤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의 기법도 훌륭하십니다. 뭐 각자만의 이 주식 세계에서 노하우들이 터득이 되면 대단한 기법들 터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을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러잖아. 젊은 전문가님들, 내가 이런 소리조차 하면, 이게 신뢰입니다. 큰 신뢰입니다. 왜냐면 젊은 전문가들도 회원 모아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치? 이건 어쩌면 제 얘기입니다. 과거에 젊은 날에 내가 다 한다고 내가 까불어 봤어요. 그러니까 한때 2002년도에 여러분, 개별주 사가지고 1억 7천만 원을 맡아서 2달 만에 3억 5천 더블 만들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저기 우리 대우증권 뭐 지점에 우리 지점장님 건강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40 몇 살이었고 그 지점장님은 50 넘으셨는데 내가 그때 잠깐 기억난 게 있어요. 그분 의자에 앉아 계신 그 뭐 지점장실에 가서 서서 있으니까 이러자 머리 남자들은 뒷머리 부분에 이렇게 목덜미에 흰 머리들이 이렇게 나면은 이발하고 나면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저는 조금 자주 뽑습니다. 이렇게 요리 뽑는데, 저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것이죠. 우리 지점장님이. 그때도 저기 보세요. 제가 한 달에 월 20% 이상씩 고정적인 수입을 내면은, 저기 5%의 보너스를 달라 이랬거든. 그래, 그러면 이랬어요. 손님 한 분이.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걸 2달 동안에 정산 안 하고 바짝 땡겨서, 1억 7, 8천이라는 수익을 딱 안겨주니까, 손님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랬다 하잖아요. 나 그럼 5% 더 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래요, 여러분. 그 1억 7천만 원에서 5%면 얼마인 줄 아세요? 돈이 한 800만 원 돈이 됩니다. 1억 7천, 5일은 대충 850만 원이잖아. 그 돈을 더 주기 싫어서 여러분. 내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와 다르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점장님은 그래도 기독교인이신 아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셨거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귀로는 들었다 아이가. 그치 들으니까 이거를 옆에 손님은 돈 욕심이 나서 들은 바 없다 하고 자기는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러면 2.5%를 합시다 이래요. 지점장님이.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랬죠. 왜? 제가 말한 것이 맞다는 걸 인정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돈을 뭐 3, 400을 더 받고 안 받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에서 증권시장에 돈 버는 사람은 돈 몇백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질 않아요. 예, 아까 제가 집에 에어컨 얘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감사하게 거실에 에어컨도 놔주겠다는 바람에 내가 농담 삼아 했었던 얘기입니다만서도 지금 무덥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요. 어지럽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지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때는 돈을 벌기도 했는데 그 뒤에 신용투자 썼을 때 그냥 그게 보름 만에 그 돈 홀라당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종잣돈 받은 2천 몇백만 원 돈. 유일하게 그 당시에 둘째 놈이 우리가 그 스레트 집에 살았다 하잖아요. 지네가 자다가 천정에서 뚝 떨어지고 아이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벽걸이 에어컨은 그때 하나 산 게 유일하게 그때 돈 버는 게 된 거예요. 물건 산 것이 새끼가 갓난애기라고. 그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식에 한때는 돈을 벌어도 그냥 까먹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 까먹고 수익을 계속 내가는 사람은 진정 실력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익 못 내고 원금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진짜 실력자인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뭐 먹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돈 번 줄 아시지만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식으로 말로 거짓말하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오늘날 보면요. 전문가님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이 많아. 거짓말도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어마어마한 거짓말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세 종목이 상한가 간 걸 뜬 걸 보고 오후에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저 세 종목 외에는 관심 갖지 말아라 하고 이랬다 합디다. 그게 여러분 무지무지 거짓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많고 들고 회원님들이 종목주 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도 많고 주식 살 돈도 없는데 뭐가 그런 걸 살펴줘야 될 판에 뭐가 저 종목 세 종목만 관심 가져라. 전부 지나간 거 보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에이구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혼탁한 시대가 이 시기가 너무너무 난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차투종 목사 얼굴이 안 보이면 그래서 차투종 목사 떠났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떠났구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눈물겨워요. 아까 같이 인사 주신 분들 편지님부터 무관님 쭉쭉 인사 주신 분들이 그만을 스님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여러분 이제 혼자 독자적 매매하면 중압감도 회원님들 없으면 난 좋아요. 내 매매를 해서 내가 수익 내고 나는 주식 팔아주고 하루를 놀러 갑니다. 우리 집 사람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미님 가게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래 할지도 모르겠죠. 주식 없이 놀러 가요. 놀러 가. 제가 여름철 되면 방학 때 되면 이런 말씀 드렸죠. 선생들 그때 여름에 휴가 간다고 1박 2일로 관광버스 2대 대절해서 가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휴게소 들릴 때마다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주임님 저 주가 어떻습니까? 뭐 어쩌고 이러거든요. 물을 거 뭐 있습니까? 물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제가 똥 누는 아이 소리 했죠. 똥 누는 아이. 이게 은유법입니다. 그거 그 하나의 비밀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그 뒷날의 주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들을 터득하지 못하고 주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투종 목사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지 못하시면 모르면은 영원히 못 이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대충 조금 몰라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비밀을 매도에 관한 50가지 숨겨진 비밀을 내가 모르면 나도 내 계좌를 까먹는 놈이에요. 지 계좌도 살리지 못하는 놈이 뭘 남을 살리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큰소리치고. 오늘날 여러분이 선택하고 계신 우리 무방이니까 전문가님들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전문가가 자기가 지계좌를 저 사람이 살리고 있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명도 자기 계좌 살릴 수 있는 전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유명한 TV 방송국의 전문가들도 자기 계좌 살리는 사람 나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왜?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도에 관한 이 50가지의 시그널이 있어요.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라. 이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 시그널의 비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줄 아십니까? 증권경력 10년, 15년 됐다고 터득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차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도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제가 똥 누는 아이 소리 하잖아. 똥 누는 아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타나면 그 뒤에 주가들은 어떻게 돼? 90% 이상이 더 빠져버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런 비밀은 그냥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전 매매에서 계속 깨져보고 아파보고 전부 시행착오 깨져보고 아파보고 울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돈이 많아요. 10년 가까이나 되는 돈을 계속 잃어보고 그로부터 아까 같이 이제 종잣돈 마련했던 거 신용투자해서 팍 날려버려보고 또 어째서 겨우 만든 돈 또 날려보고 날리기를 여러분 수십 년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까지 깨진 이유들은 차트를 몰라서 깨진 거예요. 기업을 몰라서 깨진 것이 아니고 내가 기업의 내용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기업의 실적 증감 추이조차도 우리가 알질 못합니다. 영업이익, 작년의 영업이익은 작년이에요. 오로지 방법은 차트를 몰라서야. 차트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가는 길을 나타냅니다.
주가에 가는 길은 차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가 일본에서 만들어 1800 몇십 년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근 300년 가까이가 됐다고. 이 300년 동안 일본에서 우리 아시아권에서 쓰고 있는 일본식의 이런 봉 캔들 만들고 있잖아. 이 장대봉이 나오고 도치 형태가 나오고 이런 것들, 장대 음봉이니 비석 형태니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비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숨겨진 비밀이. 이 비밀을 터득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밑꼬리가 달고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된다? 요런 지극히 단순한 얘기 속에서 핵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타나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따른 이평선도 있고 오늘날 올선이 웃자고 저쩌고 떠드는데요. 소용없는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차트가 얼마나 균형 잡아졌느냐, 안정감이 있느냐예요. 또 음봉 옆에 양봉이 붙어 있느냐고. 이런 비밀의 세계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알지 못하고 주식합니다. 돈만 갖고 있다고 여기 들어와서 판판이 깨진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연구하기 싫은 사람은 지극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10년, 20년 가지고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교직에 있다가 10년 동안 가까이 돈 다 날리고 나니까 주식할 돈이 없잖아. 그때서야 차트가 하는 깨달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이 남아 몇 분 있잖아. 돈은 잃었고 만회하기 바빠가지고 차트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깨진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몇 가지 가지고 여기서 성공할 줄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길을 불어넣고 나는 할 수 있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가 할 수 있다, 뭐가 할 수 있다. 내부터도 이런 봉의 비밀을 못하면 내 계좌도 내가 깨먹는 놈이 된다 하는데 뭐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해요. 아까 어느 분이 그랬잖아. 전문가 선택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면 인터넷 가보면요 전문가 기법을 쫙 설명하면 그게 최고고 대단한 줄 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초등학생 기법인 것입니다. 유치원생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애들 기법인 경우 많습니다. 이런 봉캔들 하나 나타난다고 그 뒤날 주가가 한 달, 두 달, 석 달 저 위에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패턴 짰다고 여러분 사서 전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바로 이평선 속에 나타나는 봉의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그 모양 하나에 일그러진 것 따라서 이래주고 나서 여기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앉았다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날 주가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가가 글쎄 한번 보자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트종 박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좀 의문을 품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알지 못하시면 여러분 영원히 못 이긴다니까. 30년이 더 넘게 걸립니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에서 그때 40살입니까? 1999년도에 여의도 가서 한 2년 정도 연구원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천리안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종목도 추천하고, 또 그 당시 전화기 아직 요새도 있죠, 여러분. 방송에 나오더라 보니까. 070 해가지고 전화번호로 돌리면 1분에 얼마 이런 거 있죠? 2,000원입니까? 그것도 해봤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내가 다 한다 생각했는데 젊은 날에 그런 세계 가지고 증권시장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증권경력이 15년, 20년 되면 소용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글쎄 그거 잡으면 사장님은 질질 끌게 만듭니다. 하나 줄 듯 말 듯 싹 유도해가지고 시간 자꾸 왜 종목 하나 받기 위해서. 저는 토요트강 시간에 여러분께 회원가입하면 종목 주겠다 합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바 그대로 요런 모양을 주면 요게 맥점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사세요 하는 맥점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대로만 되면 사시고 아니면 안 사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춰왔습니까? 근데 요즘은 토요트강 한 주, 두 주 쉬고 하다 보니까 종목 드린 게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저희들도 지금 종목 고르기 너무 어렵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올라갈 종목인데 무슨 수익을 냈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다 말장난 뿐이지. 거짓말들이고.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런 세계, 제가 수익 못 내고 원금만 지키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진실인데도 진실은 외면하고 거짓된 데를 쫓아가시거든요, 여러분들. 왜? 나는 이해합니다.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돈 가진 거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벌었다 하는데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진실인 것일 거예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찾아서 여러분이 다니러 가시거든. 어떤 전문가가 최고 기법을 배웠다고 한들 제가 볼 때는 고수 입장에 보시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모 전문가는 옛날에 종목 주가지고 그 종목 내가 상장 폐지된 거 봤어요. 또 어떤 분이 물었지요, 종목을. 그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개방송에서 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그거 우리 수익 내고 팔았는데 아니 주가가 그 뒤에 올라가지 않는데 뭐 수익 냈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거 우리 손절 내고 손절 보고 잘랐는데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라고 줬는데 또 어떤 분이 물었어요. 장기 투자 얼마입니까? 그랬더만은 1년을 갖고 있어. 1년 장기 투자하라. 여러분 증권 정보 이런 증권 방송 임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1년 장기 투자입니까? 그 말 실수 때문에요. 그 주가가 1년 지난 뒤에 내가 한번 봤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반토막이 나고 나중에 상장 폐지 됐습니다. 상장 폐지. 그 종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코드 번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065270이라고. 옛날 B방송에 있을 때에. 플렉스컴입니다. 플렉스컴. 지금은 종목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분이 모르는 기법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팔아야 할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종목 추천이 나갔어요. 매도해야 할 자리에서 종목 추천이 나갔다고. 그게 무슨 매도 기법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또 간다 매도 기법의 비밀을 그분이 터득이 안 된 거예요. 또 간다 매도 기법의 비밀이 터득이 안 되니까 남에게 종목을 주가지고 그렇게 돈 그대로 고통 속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또 간다 매도 기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전문가님이 제 방송을 혹시나 만약에 다음이라도 듣는다면은, 내가 이때 이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할 때에, 절마는 저걸 또 간다 매도 기법이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요, 매도할 자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차트 비밀 속에서 매도하는 시그널, 매도하는 포지션, 매도하는 위치, 매도하는 기술이 터득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이 뭐 때문에 늘 안 된다는 소리만 하겠냐. 안 되는 이유들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평선, 정배일이면서도 우리가 이평선 속에 있는 봉 한두 개 조합과 요것입니다. 봉 한두 개 위치, 짜임새, 균형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주식하면 그냥 돈 까지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사놓고 기다려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개별 잡주. 전에 어떤 분이 그랬죠. 이 방은 부실주를 많이 하네요. 이런데 내가 그때는 요즘은 잘 그래도 그 사람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부실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치? 부실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수급이 뭐예요? 힘이 들어온 거거든. 힘. 그건 거래량과 연관지어 보시면 단기 수급이, 저는 그런 거를 찾아서 단타 먹는 사람이에요. 이틀 이상 가져가질 않습니다. 왜? 그 모양이 올라가다가 위에 꼬리가 너무 길었다 하면 그 뒷날은 어떻게 됩니까? 찔끔 올라가다가 윗꼬리 좀 어느 정도가 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먹을 것도 들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종가에 왜 삽니까? 완벽한 종가까지 안정감 주는 종목을 사려고 고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도의 레이더를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여름철에 그 금요일날 하잖아. 김병만 나오는 정글의 법칙인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깨가 앉아서 이렇게 레이더를 돌리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있어요, 저희들이. 주식에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식을 오늘 먹겠다고 사가지고 물렸다고 칩시다. 그거 해결해 드리려고 전문가는 앉아서 기를 쓰고 앉아 있으면 다른 종목 좋은 걸 찾지를 못해요. 이쁜 여자 종목이 어떤 건지 찾지를 못해. 왜 그거 신경 쓰고 있느라고. 제가 종목을 막 던져줘 보세요. 깨지든가 말든가 손절 라인 잡아주고 이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어떻게든 내가 종목을 들였으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 어떻게 짧게 1% 안에 손실을 줄 때까지 살펴서 정리드리고 나서 새로운 종목이 나갑니다. 막 던져주는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종목이 오늘날 독이 되었다. 독 아시겠죠? 뭐 상주에 무슨 할매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종목을 많이 주면 독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뭣도 모르고 내가 종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가 종목 준다고 들이다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물고기 잡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방에는 그런 분들만 계십니다.